자, 지금 나스닥을 보면 공개 방송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쌍봉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고가인 종목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나스닥 선물이 0.96% 정도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음봉이 나온다 소리거든요. 음봉이 나오면 이 음봉에 매도세가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또 매도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항상 우리가 지수든 종목이든 고점에서의 쌍봉일 때는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내려오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죠? 이런 구간에서도 쌍봉 찍고 보면 한번 밀려버렸잖아요. 이때는 뭐 관세 전쟁 이런 것 때문에 밀렸지만 항상 요 쌍봉일 때는 요때 이제 제가 그 쌍봉의 그림들, 쌍봉의 기운들, 그죠? 요 부분들에서 쌍봉이 형성이 될 것 같아 가지고 다 이익 실현을 해버렸거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는 올라갔는데 그렇게 급등은 나오지가 않거든요. 지금 보면 이 앞부분의 쌍봉이랑 이 고점의 쌍봉이랑은 틀려요. 틀리다는 게 어떤 거냐고 하면 여기서는 작지만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박스 구간을 만들고 나스닥 선물이 지금 마이너스 0.95기 때문에 오늘 밀린다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인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들은 무조건 피해야 돼요. 안 피하면 안 됩니다. 안 피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뭐 보유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 그죠? 최근에 지금 뭐 영차 패턴 말고 이제 지금 요 종목들이죠. 요 종목들. 그죠? 지금 뭐 슬림 넘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이 오늘 조금 조정이 나오면 200일선을 뭐 개별 종목이라서 지수에 크게 뭐 영향은 안 받겠지만 어느 정도 밀리면 이게 21선, 51선 정도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슬림 넘버 같은 경우에는 이 조정이 나오면 이런 구간에서 뭐 추가 매수나 그런 포인트들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이파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딱 여기가 지지 라인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아이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 저점, 그죠? 이 저점을 이탈하면 손절도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크게 뭐 지금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크게 밀리는 자리들 아니에요. 그죠? 크게 밀리는 자리들이 아니고 지금 데이비드 커머스 요거는 한 요 정도까지 요 정도 라인까지 봐야 되거든요. 지금 텔레다 헬스 같은 경우에는 장기 입형의 일봉상에 200일선 그죠? 요거 뚫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지수가 어느 정도 밀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신고가인 종목들은 무조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 아이파워 같은 경우에는 거진 지금 요 저점을 찍고 여기 지지 라인을 받쳐주면 반등이 나오면 한번 슈팅이 나올 때는 이런 것들은 그냥 정리를 해버려야 돼요. 정리를 해버려야 되고 뭐 데이비드 코머스, 텔레다 뭐 리졸브는 뭐 팔고 나서 올라가서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약간의 수익들은 챙겨했잖아요. 그죠? 50만원 이하로만 미국은 50만원 이하로도 이런 종목들 쪽으로 봐야 돼요. 뭐 하이브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장기평에 지금 뭐 200일선 400일선 뚫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나중에 조정이 나올 때 한번 포인트를 봐도 충분하거든요. 충분하고 그렇게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뭐 제가 계속 체크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영차 패턴에 있는 종목들을 보면 거진 지금 뭐 뉴스케일 파워, 우라노 롤테 이런 것들은 거진 다 지금은 정리가 되었을 거로 보여집니다. 뭐 코인베이스 글로벌, 그죠? 코인베이스 글로벌이나 나머지는 고만고만한 뭐 특별한 거. 이제는 이런 게 이제 조금 뭐 우라늄 로열티나 이런 신고가 자리들 조정이 나올 때 포인트들 우라늄 로열티, 우라늄 에너지 뭐 우라늄 에너지는 거진 뭐 정리한 거고. 그래서 지금 요쪽에 이 종목들 코인베이스 글로벌 말고 마라홀딩스랑 라이언 플랫폼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조정이 오면 200일선이나 400일선 그죠? 200일선이나 요 400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200일선이나 요 400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여기서는
조금 물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구간들로 보이지거든요. 마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조금 내려왔지만 그런 쪽으로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제2의 가반하면서 보는 것들 그죠? 페리온 네트워크스는 크게 움직임이 없어요. 지금 일봉상의 차트를 보면 페리온 네트워크스는 크게 지금 움직임들이 없거든요. 크게 움직임들이 없고 펠로톤 같은 경우에는 고만합니다. 펠로톤 같은 경우에는 그죠? 요 고점에서 지금 5일선 깨니까 조정이 나오죠. 펠로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보면 5일선을 깨고 21선, 200일선 조정, 200일선을 여기서 이탈 안 하면 여기서도 바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구간에서 매수보다는 이게 큰 박스로 보면 200일선, 400일선을 이탈할 때, 그죠? 그런 자리들에서 물량을 늘리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는 시간은 뭐 길게 봐야 되겠죠. 아직까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이 큰 박스로 봐야 돼요. 큰 박스. 큰 박스로 보면서 가운데 줄을 껐을 때 내가 조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이런 구간들의 포인트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구간에 포인트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뭐 요런 사진을 어제도 올려드렸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미국 주식에서 골드 로열티라는 종목을 볼게요. 티커명이 GROY GROY. 자, 골드 로열티를 보면 주가 되게 많이 올라갔죠. 그죠? 되게 많이 올라가고 지금 골드 로열티라는 종목을 보면 야, 이게 여기서 이까지 이게 미국이 바닥권에서 슈팅이 나올 때 제일 무서운 게 안 쉬고 급등해 버리거든요. 안 쉬고. 근데 중요한 타점들은 어디냐고 하면 우리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골드 로열티라는 종목을 여기서 지금 장기 입형에 쌍바닥이 나왔죠. 쌍바닥이 나왔다가 장기 입형 200일선 뚫고 난 이후에 조정 나왔다가 여기서도 뭐 바닥이 나왔습니까? 쌍바닥. 자,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도 200일선 밑에서 쌍바닥인 포인트를 봐야 돼요.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딱 보면 이 전고점이거든요. 전고점. 이 전고점을 뚫고 난 다음에 쭉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요. 우리가 이런 구간들을 보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미국은 바닥권에서 큰 수익을 내려고 인내심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자, 여기서 장기 입형이 200일선, 400일선 뚫고 전고점을 뚫었을 때 보통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뚫고 난 이후에 저항을 받고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전고점을 뚫고 난 이후에 제가 줄을 꺼볼게요. 여기가 전고점이거든요. 자, 여기 전고점을 뚫고 난 이후에 이 구간의 차트를 보면 어디 자리입니까? 여기가 지금 빨간 선이 21선이고 노란 선이 51선이거든요. 그죠? 노란선이 51선이거든요. 전고점을 뚫고 난 이후에 보통 21선, 이 51선을 이탈을 하지 않으면 쫙 달려갑니다. 쫙 달려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저점을 잡을 때는 200일선, 400일선 밑에서 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신고가인 종목들보다는 이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일정 시간 동안 계속 모아가야 되는 이런 패턴으로 지금 미국 주식을 봐야 돼. 왜냐면 이 버블에 대한 얘기들이 살살 나오고 있잖아요. 버블. 그죠? 이 버블은 뭐 어떤 느낌이냐고 하면
이 미국은 지금 너무 많이 올라도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라도 올랐는데, 야, 그러면 이 너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이제는 한 번에 조정들은 올 거예요. 조정들이 올 건데, 제가 생각하는 이 버블이나 이런 조정들은 언제 오냐고 하면 올해는 안 올 것 같아요. 올해는 좀 더 달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는 더 달릴 것 같아요. 근데 이 버블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트럼프 집권일 때는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게. 그죠? 그 지금 우리가 국내 증시에서 인버스를 보면 한번 지금은 조금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고 하면 지금 딱 보시면 제가 그 뭐고 VIP 분들한테 이야기 드렸죠.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인버스는 지금 6개월을 준비해야 돼요. 인버스. 지금 보면 뭔가 한번 터져도 터질 시기거든요. 지금 이 상태를 보면 예전에 이제 코로나가 터졌을 때 여기서 이만큼 급등을 했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시장이 오르고 지수가 오르면서 올라가 버렸는데 지금 딱 역배열이잖아요. 역배열에서 어느 정도 지금 이게 국내 증시에서 보는 신호가 농사 신호거든요. 그죠? 이거를 6개월 정도 보는 거는 보험을 넣어야 된다는 보험을 넣는다는 거는 한 번에 시장이 밀려버리면 지금 요 일봉의 차트를 인버스를 보면 이 무슨 선이에요? 세력선이죠. 21선 5일선 세력선이랑 지금 볼린저 밴드가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한번 밀려버리면 어디까지 올라오고 하냐면 201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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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당장에는 이게 뭐 급등이나 부분들은 안 나와요. 제가 생각하는 시점은 한 모은다면 한 6개월 정도를 봐야 돼요. 6개월 정도를 봐야지만 조금 나중에 시장이 밀리고 하면 요 구간에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준비들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시겠죠? 그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당장에 겁이 나가지고 이쪽을 뭐 배팅 크게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있으면 뭐 안 되겠지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어차피 9월 달에 대주주 양도세나 이런 부분들이 뭐 해결이 되면 또 수급들이 붙어 가지고 갈 거거든요. 또 수급들이 붙어 가지고 갈 거고 지금 그 뭐지? 대주주 양도세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외국인들이 오늘 보시면 오늘 외국인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선물 포지션을 1조를 가까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이 탄력받고 가는 미 증시의 영향을 국내 같은 경우에는 못 받았어요. 나스닥이 빠진다고 해서 뭐 국내 주식들이 종목들이 와르르 무너지진 않거든요. 지금은 이 나스닥이 60일선까지나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는 국내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이야기 드렸지만 음봉일 때 그죠? 내가 어떤 종목을 물을 타고 추가 매수를 하려고 생각할 때는 올라갈 때 포인트를 보지 말고 지수가 음봉이고 내가 그 추가 매수나 물을 타려고 하는 종목이 지수와 함께 밑으로 빠질 때 그때 추가 매수나 물량을 늘리는 이런 포인트를 잡아야지만 조금 단가도 낮추고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나스닥은 뭐 본장이 돼봐야 알겠지만 본장이 안 돼도 밀린다는 거예요. 본장이 안 돼도. 그래서 지금은 보면 이런 구간들의 포인트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구간들에 200일선 400일선 기준으로 이 바닥권인 종목들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들을 보면 나중에 올라갈 때는 무섭게 올라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포인트에서 미국 주식의 종목들을 볼 때 어디를 봐야 됩니까? 바닥권에서 내가 이런 구간들의 포인트를 놓친다면 여기에 종고점을 돌파할 때도 매수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매수 포인트를 이런 구간에서 잡는다는 거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거거든요. 달리는 말에. 그죠?
달리는 말에 올라탄다는 거예요. 달리는 말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데 달리는 말에 올라탈 때 달리는 말에 올라탈 때 포인트는 (21선) (51선)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지금 조금 아침부터 조금 찾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찾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면 이 그 반려동물 관련 뭐 동물 애완동물이나 뭐 이런 거 키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애완동물 뭐 고양이 키울 거고 개 키울 거고 금붕어 키울 거고 다 키우잖아요. 자, 추위라는 종목과 그 다음에 반려동물 관련 쪽으로는 조에티스라는 종목이 있죠. 조에티스 반려동물 관련주. 반려동물 관련주는 차트를 지금 보면 200일선 밑인데 요거는 딱 보시면 이미 조에티스라는 종목은 반려동물 관련주로 쭉 시세가 난 다음에 지금 현재 박스권을 만들고 있고, 그죠? 쭉 시세가 난 다음에 박스권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추위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추위라는 종목을 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장기 입평에 200일선 400일선을 뚫어버렸죠. 자, 뚫었는데 차트를 더 멀리 캐볼게요. 자, 이 주가의 고점은 120달러까지 갔어요. 120달러까지. 앞으로의 이 반려동물 시장이나 우리가 미래를 본다면 뭐 요즘에 뭐 저는 뭐 강아지를 키우지는 않지만 뭐 강아지 키우는 친구들이나 뭐 이런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 옛날에 그 후배가 개를 키웠는데 개가 아파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었다 하더라고요. 근데도 이 반려는 반려모 반려견 그냥 가족 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데 돈을 안 할게요. 그죠? 뭐 여러분들도 뭐 그죠? 뭐 자식을 키우는 마음 그런 것처럼. 그래서 지금 이 추이라는 종목은 지금 현재 주가의 차트를 보면 고점인데 지금 현재 장기 입평의 200일선 400일선을 한 번도 뚫지 못했다가 자, 요 지점에서 뚫고 나면 추세가 지금 어떻게 타고 올라가고 있죠. 전고점이 요런 구간이거든요. 전고점. 여기도 전고점. 뭐 저항자리. 지금 현재 이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그죠?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어디가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인 것 같아요. 200일선 400일선이죠. 그죠? 200일선 400일선이고 지금 현재 이 자리를 보면 200일선 400일선 밑에서 어떻게 봐야 돼요? 요런 구간의 매매 포인트를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이런 종목은 현재 이런 조정 구간이 오면 땡큐로 하고 봐야 되거든요. 땡큐로 하고 여기서 뭐 51선 눌렀다가 바로 갈 수도 있지만 현재 지금 이 주가의 고점처럼 보이지만 이런 주가들은 앞으로 상승 탄력이 나온다면 조정일 때도 계속 흐름이 이어간다는 거예요. 흐름이. 왜냐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좀 인내심이 필요해요.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도 끝까지 오랜 기간 기다렸다가 지금 올라가 버리잖아요. 로블록스도 한번 보면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2년 동안 2, 3년 동안 계속 박스 구간을 만들고 있을 때 모으고 이게 티끌 모아 태산이 된다는 말이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비중 조절이나 분할 매수도 필요한데 그게 인내심이 제일 필요해. 인내심이 없으면 짧게밖에 못 먹어요. 근데 인내심이 있다면 크게 먹는 거거든요. 이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박스 구간에서 이렇게 뚫었을 때 여기에서 조정이 나왔잖아요. 200일선 400일선 그리고 난 다음에 75달러까지 갔다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150달러까지 갔거든요. 요 구간을 본다 하더라도 150달러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도 100%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추이라는 종목을 봤을 때 앞으로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구간들의 포인트를 꼭 챙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차트를 보고 공부를 할 때 이런 흐름들에서 반드시 챙겨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금 지금 요즘에 시장에서 델 테크놀리지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델 테크놀리지. 예전에 뭐 저도 이제 노트북을 뭐 데일을 쓴 적이 있었거든요. 뭐 내가 데일을 좋아서 쓴 게 아니라
데일을 좋아서 쓴 게 아니라 집에 그 마누라가 다니는 회사에서 그 데일 컴퓨터를 쓰더라고. 그래가지고 데일 그때 이제 데일 이런 걸 알았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보면 컴퓨터 데일 이런 거 보셨을 겁니다. 지금 데일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일 좋은 타점을 잡으면 여기겠죠. 근데 지금 고점을 뚫고 한 번에 지금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반등이 나왔거든요. 데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의 목표 주가들을 상향을 하고 올가에서 밀어버리더라고요. 그 긍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하면 이게 지금 AI에 관련된 서버 성장 이런 부분들, 요즘 AI 제가 그 언제더라 몇 달 전에 그 월가에서 일하시는 분을 만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월가에서 일하시는 분 소개받아가지고 월가에서 일하시는 분 어디다 뭐 블룸버그인가 뭐 그 거기에 그죠? 근데 내가 물어봤어. 앞으로 뭐 미국 주식 쪽에는 그쪽에서는 어느 쪽의 종목들이나 어느 쪽의 섹터들이 계속 조금 뭐 먹을 만한가? 본인이 산다면 어느 쪽으로 봐야 되냐? 앞으로 향후 2, 3년 정도 앞으로 계속 AI 쪽에 보겠다 하더라고요. 본인은 홈그라운드잖아요. 미국에서. 그 미국이 현지에서 홈그라운드에 일하는 사람의 조언도 한번 들을 필요가 있겠다. 그죠? 그렇게 보면 지금 델 같은 경우 AI 관련 쪽으로는 AI랑 양자 이야기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델 테크놀로지스를 보면 지금 나스닥이 밀리면 여러분들 뭐가 될까요? 조정이 나오겠죠. 조정 나와요. 그죠? 어느 정도 지금 고점 찍고 나서 200일선 여기 400일선이잖아요. 하락이 나오죠. 하락 200일선 400일선 깨면 차트상의 구간에서는 200일선 400일선을 깨면 조금 내가 저점에 한번 잡을 수 있는, 그리고 이런 거는 목표를 어제 신고가를 봐야 되겠죠. 나스닥이 밀리고 조정이 나오면 잘 가던 주가가 이렇게 잘 가던 주가가 한번 딱 밀리거든요. 왜 올라갈 때는 힘든데 내려오는 거는 순간이니까. 주식은 항상 그렇거든요. 상승은 어렵고 하락은 쉽다. 그러면 지금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현금 보유를 했다면 저는 잘 가던 주가에 밀리는 자리들에 어디를 보냐고 하면 어디를 볼 것 같아요? 나스닥이 밀리고 지수가 밀리는 조정 시점에 포인트를 본다는 거거든요. 조정 시점에.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런 주가들의 조정 구간을 봐야 된다는, 조정 구간. 조정 구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델 테크놀로지스 제가 지금 몇 개 찾은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추이 델 테크놀로지스, 그 다음에 지금 원전, 뭐 원전 전력, 데이터 센터 다 이런 쪽으로 관련된 종목들인데 거진 다 신고가 패턴이에요. 이톤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신고가를 찍고 200일선 400일선 조정이 나오거든요. 200일선. 그러면 지금 달려가는 종목들이 나스닥이 밀리면 이런 조정 시점의 포인트를 한번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조정 시점. 이 뭐 이턴 코퍼레이션도 마찬가지고, 엔터지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봐야 될까요? 200일선 조정 봐야 되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장기평의 200일선 400일선을 지켜주면서 20일선 50일선 까딱까딱 버렸거든요. 엔터지. 그 다음에 버티브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우상향합니다. 우상향하는데 조정 나오는 구간들, 그 200일선 400일선 요 포인트를 보는 거예요. 아메리칸 일렉트릭, 그죠? 이 전력, 그 뭐 원전 뭐 이런 쪽으로 다 전력 쪽으로 연계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항상 조정일 때는 지금 신고가 종목들이나 뭐 기술주들 쪽으로는 접근보다는 지금은 어느 정도 테마성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체크를 하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죠. 이게 뭐 지금 제가 이거 올려드리면 캡처를 해가지고 요 종목들 오늘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것들 조정이 나오는 것들을 한번 챙겨보세요. 티커랑.
전력이라. 이거 요런 것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챙겨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되게 조금 뭐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뭐 모르는 주식, 지금은 올려드렸던 거는 여러분들이 좀 모르는 주식들이거든요. 모르는 주식들이지만 아는 주식을 본다면 인텔 봐야 돼. 인텔 아는 주식. 아는 주식 보면 인텔 같은 경우에는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인텔 인텔을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좀 전에 골든 로열티를 골든 로열티를 설명을 드렸죠. 골든 로열티를 설명을 드렸는데 알리바바 같은 경우를 같이 봐야 돼. 알리바바랑 골든 로열티 차트를 보면 어떻게 봐야 돼요, 여러분들? 알리바바 되게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알리바바는 지금 호재가 나왔잖아요. 그죠? 골든 로열티가 지금 이 정고점을 뚫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도 100% 정도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이거는 포트상에도 이익 실현을 하고 정리는 했지만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여기가 정고점이거든요. 정고점. 그죠? 여기가 정고점. 그죠? 여기 지금 정고점을 뚫고 난 다음에 장기평의 요 200일선, 400일선. 자, 이게 어떤 의미로 봐야 되냐고 하면 200일선, 400일선 밑에서 그죠? 200일선, 400일선 밑에서 어때요, 여러분들? 200일선, 400일선 밑에서 대개 한 2, 3년 정도 박스 자리나 오랜 시간을 힘을 모았죠. 힘을 모으고 난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도 잠깐 시세를 주고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조정이 오는데 지금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호재들이 충분히 더 많이 나올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36달러지만 200달러 이상 충분히 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럼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미 지금 12% 급등하고 난 다음에 여기 딱 저항받으면 또 한번 조정 나올 거거든요. 조정이 나올 때 봐야 돼요. 그죠? 지수 밀리면 알리바바도 더 가야 되는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힘을 막을 거기 때문에 알리바바도 지금 보면 이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여력들은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봤던 종목들 중에서는 뭐 인텔, 알리바바 이런 거 종목들은 충분히 다 모르는 종목이 아니라 아는 종목일 거거든요. 펩시코 같은 경우 코카콜라 먹지 말고 펩시코, 그죠? 펩시 같은 경우에 보세요. 200일선 펩시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 3.8%입니다. 항상 이 미국 주식의 매매 포인트를 잡고 모아가려고 할 때는 반드시 200일선 밑에 봐야 돼. 200일선 밑에. 200일선 밑에. 그죠? 최근에 지금 공개방에서 같이 봤던 실적 발표 나오고 난 다음 밀린 것들. 언더아머. 그죠? 언더아머 같은 게 밀리면 땡큐로 봐야 되거든요. 어차피 모아가는 건데. 그죠?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 보는 거고 지금 우리가 뭐 영차 패턴의 종목들을 공략할 때 지금 뭐 슬림 넘버 이런 종목들이랑은 저런 것들이랑은 틀려요. 이미 지금 이런 쪽에 보는 것들은 200일선에 저항을 받고 좀 단기 반등 조금 이제 동전주들이기 때문에 동전주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때는 급등하지만 깨지면 반드시 손절해야 돼요. 손절을. 동전주라는 거는 1달러 미만인 주식을 동전주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1달러 미만인 주식들. 슬림 넘버 같은 경우는 동전주가 아니죠. 지금 보면 14,600원, 500원짜리잖아요. 그래서 이 포트에 올려드리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종목들을 봐야 돼요. 동전주 같은 경우에는 좀 작게, 그 다음에 뭐 1달러 이상 어느 정도 금액이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궁디 무겁게 그렇게 보셔도 되거든요. 0.몇 달러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돼? 평소에 차트 좋다고 그냥 무작정 많이 살 수는 없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동전주는 1달러 미만인 주식을 말하는 겁니다. 1달러 미만. 그죠? 0.7달러. 텔레닥 같은 경우에는 동전주가 아니잖아요. 만원이잖아요. 만원. 그죠? 그래서 그 뭐 스윙 종목들이나 이런 거 줄 때 그런 부분들까지도 반드시 체크해 가지고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오늘 나스닥이나 이런 부분들은 밀릴 것 같네요. 음? 페리언 네트워크. 요게 이제 제2의 카바나로 보는 거거든요. 페리언 네트워크. 그 다음에 펠로톤. 펠로톤은 조정나. 펠로톤은 천천히 보세요. 아, 진짜 이거는, 여기까지 올라오면, 이런 것들도 딱 지금은 솔직히 빨리 출발 안 하면 여러분들한테 계속 기회를 주는 거예요. 계속. 그죠? 음?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인내심. 지금 그래도 장기 평액이 뚫었다는 게 긍정적인 거거든요. 여기서 주가 이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는 실적 턴어라운드 코로나 끝난 지 5년 됐거든요, 여러분들. 코로나. 그죠? 코로나 끝났다기보다는 한 5년, 6년 지났거든요. 제가 이 주식을 한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 질병이나 이 재앙이나 뭐 그런 부분들, 대세 상승장 기타 등등, 그죠? 이게 주식은 반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오면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5년, 6년, 10년 안에 뭐란 하나 온다는 거예요. 뭐는 하나. 그죠? 올 때 더 무서운 게겠죠. 우리가 겪어보면 뭐 신종플루부터 뭐였어요? 메르스부터 뭐였는데 엄청 많았잖아요. 엄청 많았잖아요. 엄청 많았는데 예전에도 아무튼 이게 어차피 운동기구 관련 쪽이기 때문에 한 번은 이 정도까지는 못 올라오더라도 저는 절대 뭐 지금 모든 악재도 지났기 때문에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만 볼 수. 뭐 AT&T 이런 것들은 뭐 팔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지금 리얼티 인컴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주식입니다. 그죠? 200일선 400일선 밑에서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나스닥은 밀린다고 봐야 돼요. 밀린다고 봐야 되고, 아이온큐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적으로 보려면 서클 인터넷 그룹 같은 게 딱 고양이 자리에서 매수세 치고 가면 이런 것들 올라올 거고, 그죠?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조정이 나오면 큰 시세를 주고 간 것 같지만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는 양자 쪽으로도 분위기 하면 더 갈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나스닥 선물이 한 0.1% 가량 밀려버리네. 1% 가량 밀리기 때문에 오늘 지금 미장 같은 경우에는 뭐 조정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조정. 그래서 지금 미장은 현금 보유를 하는 게 맞고, 현금 보유를 뭐 매매를 하려고 하면 바닥권인 종목들 조정 나올 때 포인트를 보는 게 좀 가장 효과적일 거라 보여집니다. 딱 나중에 지나가서 보세요. 쌍봉일 때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조심하고 피해 가야 된다고 봐야 돼요. 그죠? 저도 100%는 아니거든요. 100%는 아니지만 이 쌍봉이나 이 시점에서는 나는 이게 고점이기 때문에 쌍봉 찍고 내려오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다 팔아버렸잖아요. 그죠? 아예 모아가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 제외하고는 미국 주식 다 팔아버렸거든요. 그죠? 왜냐면 여기서 이게 지금 21선 눌리면서 올라갔는데 이 저항받고 꺾이면 어떡하지? 그러면 여기서 나는 내려올 거라 생각했는데 더 올라가 버렸어요. 더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건 힘든데 내려오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쌍봉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나스닥 선물 0.98% 밀리잖아요. 그러면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 보고 오늘 지금 올려드렸던 종목들 조정, 그죠? 그리고 쿠팡
쿠팡은 여러분들 뭐 하는 주식인지 알 겁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로블록스랑 마찬가지예요. 쿠팡 인내심피 한 2, 3년 정도 계속 지금 박스를 만들고 있잖아요. 쿠팡도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 로블록스처럼 저 위에서 놀 거거든요. 쿠팡 같은 경우 차트 안 보면 쿠팡 같은 경우 보세요. 여러분들 쿠팡 계속 우상향에 가거든요. 여기를 뚫기 전이랑 뚫고 난 이후에 보면 이런 구간들에서는 딱 안 놓치려고 해야 돼요. 안 놓치려고. 그죠? 그럼 이 자리에서 여기서 올라가 버리면 어떡하지? 보내주는 거고 종목은 많거든요. 5,000개입니다. 5,000개. 딱 조정 주는 자리들. 쿠팡 같은 게 요런 자리들 봐야 돼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은 뭐 팔 생각이 저는 전혀 없거든요. 단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소액으로라도 많이 하지 마세요. 지금은 소액으로라도. 그죠? 5만원 10만원 가지고 단타는 타이밍 잘 맞아야 돼요. 저도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단타는 크게 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보면서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뭐 미장은 조금 현금 보유를 하면서 바닥권인 종목들, 그죠? 기존에 봤던 것들 그런 쪽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딴 거는 뭐 지금 계속 바닥권인 뭐 기존의 종목들만 보다가 시장에서 좀 이슈화되고 신고가 가는 종목들에 눌린 구간의 종목들도 좀 찾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 비욘트 미트 같은 경우에는 딱 지지라인. 비욘트 미트 요것도 앞으로는 좀 챙겨봐야 돼요. 그 다음에 AI 관련된 종목들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나 지금 이런 것들은 많이 올라가서 좀 조정이 나오는 부분들 봐야 될 것 같고. 야, 이 리졸브는 내 손 떠나고 나니까 잘 가버리네.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여러분들 뭐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한번 보세요. 5일선을 타고 가는 자리들에서는 봤던 종목들에서 또 자리들은 충분히 한번 나올 거거든요. AI 이런 것들, 그죠? 이미 지금 봤던 종목들도 보면 차트들이 다 좋아요. 이제 단기간에 저런 자리에서 뭐 10% 30% 먹고 나온 거지만 봤던 종목들도 제가 이렇게 올려놨는 거는 리졸브랑 하이 뭐 디지털 같은 경우 30% 이상은 챙기지 못했지만 이런 종목들도 이 지금 추세가 전환되는 자리들이기 때문에 눌린 구간이나 그렇게 보셔도 충분히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자리들. 이런 거 먹어야죠. 카바나 그때 우리 16달러를 본 건데 인내심 필요한 거죠. 이거는 뭐 좀 빨리 올라온 거고. 그래서 지금 뭐 제2의 카바나를 보면서 몇 종목 보고 있잖아요. 펠로톤, 페이팔 보고 페리온 네트워크스 이런 것들 차트들이 다 좋거든요. 쌍봉 찍고 지금 내려오는 자리들 계속 좀 주시하면서 뭐 여러 개 뭐 분산을 보셔도 되고 천천히 미국 주식은 한꺼번에 절대 많이 매수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환율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환율이 1,400원 넘어버리면 피곤합니다. 환율이 조금 쌀 때 뭐 환전을 해 놓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나중에 그냥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하지 않고 환율이 쌀 때 달러를 사놓으면 달러 더블 팔아도 수익 나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들 챙겨보시면서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계속 뭐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계속 종목들 주시하면서 챙겨보고 좀 새로운 것들 뭐 기법들 200일선 밑에서 조금 눌림목이나 아니면 신고가 가는 종목들 그런 것들 오늘 지금 제가 올려드렸던 거 요거 다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랑 알리바바랑 이거랑 텔레그램에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랑 알리바바랑 비교해보세요. 비교 알리바바 왜 그러냐면 차트가 비슷하고 내용이 있거든요. 내용이 중요한 내용도 차트도 좋아야 되지만 내용도 이런 게 역배열이잖아요. 역배열에서 박스 만들고 1번 2번 3번 구간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 그런 자리들에서 공부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